자,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착 상태의 원리, 교착 상태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예방, 회피, 그리고 탐지 및 회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아 상태 해결을 위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라 함은 보통 데드락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시스템 측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들의 요구가 뒤엉켜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실생활에서도 교차로에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꽉 밀려 막혀 있는 상황을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어떤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좌우되어질 수 있는,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더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세스가 어떤 처리를 해 주어야지만 일을 진척해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 그런 다른 프로세스의 처리를 완료해 주기를 무한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 우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점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상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이 나오려고 했을 때, 나는 양보하기 위해서 먼저 나오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상대방 손님 역시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먼저 들어오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은 내가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되어진 이후에 내가 작업을 수행을 하려고 무한히 기다려지는, 사실 그 문을 통해서 아무도 들락날락하지 않지만 문 안쪽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나는 서로 원하는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착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거나 나와 버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한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라 함은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즉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환경인 것이죠.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절대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스레드 간의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단일 스레드로 구성되어진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교착 상태라는 것은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나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상황에서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를 무한히 기다리느라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또 나오고자 하는 두 사람 입장에서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문을 나서면 되는데, 서로 상대방이 먼저 진행하기를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뭔가 바쁜 처리가 일어나서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교착 상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교착 상태라는 것은 병행 처리 과정에서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공유되어진 자원들을 사용함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 것이, 아까 앞에 실제 예를 들었을 때는 출입문이라는 것이 공유 자원인 것이죠. 그리고 나가려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들이 각각의 병행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가는 문과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들어가는 문에도 내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거의 동시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교착 상태가 발생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자, 여기 다리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우리가 다리를 왕복 2차선으로 건설하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다리는 제한적으로 1차선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이때 이쪽 편에 있는 자동차가 건너갈 때에도 이 교각을 이용해야 할 것이요. 이쪽 편에 있는 자동차가 건너갈 때에도 이 교각을 이용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즉, 이 교각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 자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양쪽에서 자동차들이 쭉 달려들었다가 공교롭게도 교각 위에서 양방향의 자동차들이 서로 마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파란색 차도 진행할 수 없고 분홍색 차도 진행할 수 없는, 누구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다리 위에 자동차들의 흐름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의 자동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이 비켜주기를 무한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홍색 차가 됐던 파란색 차가 됐던 뒤로 차를 빼주고 나서 다리의 한 부분을 확보하면 나머지 쪽 차가 그 공간을 통해 다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따라서 보면 뒤쪽에서 계속해서 밀려드는 자동차들 때문에 이 차가 혹은 이 차가 뒤로 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대의 자동차만 후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줄줄이 후진을 해야지만 상황이 해결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분홍색 차가 후진을 한 이후에 요 빈 자리를 통해서 파란색 차가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 차들이 줄줄이 쭉 계속 교각을 점유한다라고 하면 이 분홍색 차들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교각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아 상태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용 운용체제에서는 이런 교착 상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방해주거나 처리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착 상태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보다는 그냥 문제가 되면 사용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알아서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겠지 라는 선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교각 위에 교착 상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분홍색 차가 됐던 파란색 차가 됐던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강물로 던져버려서 이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해주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나, 그런 교착 상태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선택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착 상태는 커널 코드 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널 자체가 또 효율성이나 혹은 안정성을 위해서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는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코딩으로 구성되어진 멀티스레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은 교착 상태를 막도록 처리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나 혹은 많은 프로그램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착 상태를 허용해 주게 되어지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거나 혹은 시스템 전체를 재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시스템 사용을 하면서 응답 없음이라는 오류 대화 상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장시간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기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응답 없음 대화 상자를 통해 가지고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두 개의 스레드가 각각 서로 다른 락을 가지고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 입장에서는 락 A를 소유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스레드는 락 B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락을 소유하고 임계 영역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자, 문제는 이 락 A를 소유하고 있는 첫 번째 스레드가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락 B를 소유하고자 요청을 보내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만 현재 이 락 B는 두 번째 스레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역시 이 두 번째 스레드는 이 락 B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락 A를 필요로 하는 요청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스레드가 필요로 하는 락 B는 두 번째 스레드가 이 소유한 락을 가지고서 모든 처리를 끝나고 나왔을 때 비로소 해제되어지는 데 반해서 이 두 번째 스레드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락 A가 필요한데, 락 A는 역시 첫 번째 스레드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즉 락 B까지도 소유한 채로 주어진 일을 모두 처리해줘야지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스레드는 락 A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락 B를 필요로 하고 있고, 반면에 두 번째 스레드는 락 B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락 A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락이 해제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바로 교착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탐구 7-1의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앞서서 본 것과 같은 교착 상태가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의도적으로 교착 상태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무한 대기하고 있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면 우리 앞선 예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작업 스레드를 만들도록 했어요. 다만 이전 예제와 다르게 생성되어지는 작업 스레드가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작업 스레드는 워커1이라는 함수를, 두 번째 작업 스레드는 워커2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x, y라는 두 개의 공유 변수가 있고, 각각의 공유 변수를 안전하게 상호 베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뮤텍스를 이용한 락 두 개를 두었어요. 락 1은 공유 변수 x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열쇠인 것이고, 락 2는 공유 변수 y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락 변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스레드를 만들기 전에 두 개의 락 변수를 각각 초기화해 주었고,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두 작업 스레드에 대한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x, y라는 공유 변수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요. 자, 다만 현재 이제 첫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워커1이라는 함수와 두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워커2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첫 번째 스레드는 스레드 내에서 황기태라는 이름을, 또 두 번째 스레드는 이찬수라는 이름을 각각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워커1이라는 스레드는 함수 출시 전달되어진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고, 공유 변수 x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락을 잠궈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2초 대기하고 있다가 깨어나서 다시 y라는 공유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락2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준 것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락을 풀고 두 번째 락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겠지만, 첫 번째 락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두 번째 락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에요. 자, 공유 변수 y에 대한 접근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락 해제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락 해제해주고 나서 그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스레드만 동작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혹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모두 다 워커1이라는 함수만 호출한다라고 하면 역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워커2라는 함수는 첫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워커1과 다르게 먼저 공유 변수 y를 먼저 접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두 번째 락 변수를 먼저 잠가주고 나서 그리고 2초 쉬었다가 첫 번째 락 변수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진 것입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미리 코드는 입력을 해 두었어요. 해당하는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 봅시다. 자, 프로그램 수행을 하면 첫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락 1이 잠겨져 있고 두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락 2가 잠겨진 채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워커 1이라는 함수가 먼저 호출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워커 2에서 첫 번째 락 변수가 잠궈지는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x라는 공유 변수가 첫 번째 작업 스레드에 의해 사용되어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슬립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스레드가 잠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두 번째 스레드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스레드 입장에서는 락2를 잠가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공유 변수 y 값을 조작한 후에 그리고 2초 잠드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스레드는 락1을, 두 번째 스레드는 락2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이제 다 잠에 들었다가 이제 깨어나기를, 아마도 첫 번째 스레드가 먼저 깨어날 거예요. 자, 깨어나서 하고자 하는 일은 공유 변수 y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락 변수를 소유하고자 요청을 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락 변수는 이미 두 번째 작업 스레드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스레드는 여기서 두 번째 락 변수가 사용되어지기를 대기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두 번째 작업 스레드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작업 스레드 역시 슬립에서 깨어나고 나서는 첫 번째 락 변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후 상태에서는 첫 번째 작업 스레드는 락2가 해제되어지기를 기다리고 두 번째 작업 스레드는 락1이 해제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리눅스 시스템에서 보면 여전히 프로그램은 끝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우리는 강제로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C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이 컨트롤 C는 현재 쉘 프로그램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인 이 데드락이라는 프로그램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 시그널로서 프로그램을 중단해라 라는 그런 신호가 되어집니다. 현재 두 프로세스 P0와 P1이 있다라고 했을 때 P0와 P1 사이에서 1로 초기화되어진 세마포 S와 Q가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P0 측에서 S라는 세마포에 대해서 웨이트 호출을 했어요. 즉 0으로 바꿔놓고 자기는 이후의 내용을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P1 프로세스로 이동을 했는데 P1 프로세스에서는 이제는 Q라는 세마포 변수를 웨이트 호출을 해서 역시 이를 0으로 바꿔주고 다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바로 이어서 S라는 세마포에 대해서 웨이트 호출을 했는데 현재 S라는 세마포는 여기에서 0으로 바뀌어져 있죠. 현재 이 웨이트 호출을 했을 때 세마포 변수 값이 0이면 진행을 못하고 대기하게 되어지니까 블러킹을 하던 혹은 무한히 반복문을 수행을 하던 대기하게 되어지고 S라는 세마포 값이 1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 다시 P0로 돌아왔을 때 P0도 뭔가 쭉 일을 수행을 하다가 Q 세마포에 대해서 웨이트 호출을 수행을 한다면 Q라는 세마포는 여기서 0의 값이 되어지죠. 얘도 여기서 또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P0 입장에서는 P1이 0으로 만들어 놓은 세마포 값을 1로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P1 입장에서는 P0가 0으로 만들어진 세마포 값을 1로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P1이 0으로 만들어 놓은 세마포 Q의 값을 1로 바꿔주는 시점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P0가 0으로 만들어 놓은 세마포 S의 값을 1로 만들어주는 시점은 여기에 해당하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각각 여기와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얘를 통과해서 이 밑에 문장들을 수행을 하고 이 시그널 호출을 혹은 이 시그널 호출을 호출해줘야지만 각각의 세마포 값을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P0 입장에서 내가 이 구문을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그널 S를 해서 S라는 세마포 값을 풀어줌으로써 P1이 이 자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만, 거꾸로 P0 입장에서 얘를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P1이 기다리고 있는 S라는 세마포 값이 1이 되어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P0도 P1도 그저 상대방이 획득한 열쇠를 반납하기를 무한히 기다리면서 어떠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경우를 교착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